앞에서 영상이 끊겨가지고 3부터 다시 갈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I'm writing a list of things. 어떤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들의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that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쓰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처음부터 조금 봐야 될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대시 요렇게 끝까지 여기 있는 요 대절이 대시 이끄는 요 절이 앞에 있는 list of things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요 대를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대 같은 경우는 뭐 접속사 대도 있고 지시어 대도 있고 관계대명사 대도 있고 되게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분을 꼭 해내야 돼. 여기서의 대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관계대명사는 되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너무 딥하게 다루고 가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우리 대화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필수적인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계의 역할이 하나 있고요. 대명사의 역할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관계대명사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빼가지고 이 관계의 역할이라는 건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대시 관계대명사잖아. 이 관계대명사 대를 기점으로 앞에도 문장이 오고 뒤에도 문장이 오거든요. 왜냐면 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동사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문장 안에 동사를 2번 쓰기 위해서는 누가 이어주지 그걸? 접속사가 있어야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한 문장의 동사가 원래 하나밖에 못 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 that을 기점으로 am도 쓰고 want도 썼어. 이거는 관계대명사 that이 접속사처럼 얘네 둘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첫 번째 접속사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명사. 대명사는 쉽지.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대신 받는 거죠. 누구를? 명사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계대명사에서는 어떤 걸 대신 받냐면 중복되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린가 좀 쉽긴 한데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봐. 관계는 접속사의 역할을 의미하고 대명사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받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중복되는 명사가 나중에 가면 선행사가 되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벌써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문장을 해체를 시켜서 이 문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문장인 건지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지금 내가 여기다 옆에다 써볼게. 여기다 써볼게요. 자, 문장을 내가 2개 써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이런 문장을 하나 쓸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하고 this year 까지 이렇게 2개를 써볼게요. 이미 해석은 다 될 거야. 나는 이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중이에요. 나는 올해 이 리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래 문장이 원래는 이렇게 2개였던 거예요. 문장을 하나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2개를 썼던 거야. 근데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복돼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만 해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선호하지 않잖아요. 말을 할 때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고 쉽고 간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장을 2번씩 썼을 때 조금 길고 루즈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 단어들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의미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을, 이렇게 긴 단어를 같은 말을 2번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한 번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무 길고 번거로우니까 문장을 굳이 2개로 만들어서 이거를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이러는 건 너무 국어책 읽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2번 쓸 거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말은 그대로 냅두는 건데, 왜냐면 최초로 나온 말이니까. 근데 2번째 나온 순간부터 이 a list of things라는 단어가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2번째 나온 순간부터 중복되는 거잖아. 같은 말을 2번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말을 삭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가 시작하게 된 뭔가 출발점이야. 여기 말이 겹치기 때문에, 명사가 겹치기 때문에 2번째 나온 순간부터 중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삭제시켜버린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2 문장을 합쳐버려요. 왜냐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이 2번째 나온 중복되는 말을 삭제시키고 이 2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쓰긴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치냐면 이 첫 번째 문장과 2번째 문장을 합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냅두고 2번째 이 삭제시켜준 선행사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중복돼서 삭제시켜준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을 이 첫 번째 문장에 껴넣는 거야. 껴넣는 거. 얘를 이 1번 문장에다가 이렇게 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번 문장을 먼저 써야겠지. 그대로 써줘요. 왜냐면 1번 문장을 삭제시킬 게 없죠. 우리는 이걸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2번째 나온 요 명사를 삭제시켜줄 거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일단 먼저 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 문장을 가야 돼. 근데 2번째 문장에서는 우리는 뭐만 생략해주기로 했어요? 얘만 생략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쓰지 않고 나머지 I want to do랑 this year는 그대로 써줘야 돼요. 다. 왜냐면 우리는 얘만 삭제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 말했었냐면 중복되는 명사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한다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 중복이 되는 명사를 하나를 삭제시켜줬잖아요. 삭제시켜준 대신에 그걸 대신 받는 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이때 등장해야 돼. 왜냐면 중복되는 명사가 지금 2번 나왔는데 우리는 한 번만 써줬으니까 그거를 대신 받는 대명사가 지금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 that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that이 나왔으니까 나도 that으로 써볼게. 관계대명사 that. 중복되는 명사 대신에 쓰는 대명사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I want to do. 당연히 a list of things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쓰지 않고 this year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장과 그대로 똑같이 생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이 문장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대명사 대시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이 됐던 이 명사죠.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내가 올해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쓰는 중이야. 요렇게. 그래서 요게 관계대명사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관계대명사는 사실 애초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래 있던 말을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있어야 하는 말을 2번 말하기 싫다는 이유로 삭제시켜준 거야. 그러면 사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자체가 원래 있던, 여기에 원래 a list of things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안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왜? 원래 있던 말을 삭제시켜줬으니까. 해야 할 말을 안 한 거야. 그냥 귀찮아서. 써주지 않았잖아요. 여기 두 뒤에 a list of things가 없잖아. a list of things가 정확히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였어? 두 뒤에 목적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목적어를 써주지 않은 거죠.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가장 이제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끄는 요 연핑크 문장이 지금 괄호쳐진 요 부분이 관계대명사 절이거든요. 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자체는 항상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해야 할 말을 안 써줬기 때문에, 써야 될 목적어를 지금 안 써줬기 때문에 항상 뭐가 빠져 있을 거야. 뒤에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두 뒤에 하는데 뭘 해? 뭘 하는지가 안 써져 있잖아. 왜냐면 앞에 이미 있으니까 안 써준 거야.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불완전하고 뒤에 뭐가 없다. 근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 that을,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왜냐면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문장 자체에서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뭐 주격 관계대명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나 뭐 그런 게 나오면 다시 그게 뭔지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 볼게요. 멋있다. 너 올해 뭐 하고 싶니? 했더니 first of all, 첫 번째로 우선은 I'd like to 또 나오죠. 나는 이제 spend 하면 시간을 쓰고 싶어. 근데 뭐 하는데? 자원봉사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어.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during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착한 애다.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이랑 자원봉사 하고 싶대요. 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spend가 중요하죠. spend에 밑줄 치고 ing에 밑줄 쳐보자. time까지 밑줄 쳐볼까? 요렇게.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구문이죠. spend라는 동사를 쓰고, spend라는 애는 사실 뒤에 목적어 자리에 보통 시간이나 돈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도 보면 time 나왔지? 시간 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로 ing를 붙여주면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해석이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아니면 돈을 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냐면 지금 뭘 쓰는 거야? 시간을 쓰는 거야. 근데 뭐 하는데? 자원봉사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ing 써줘야 돼요. spend라는 동사는 무조건 시간 명사, 돈 명사 뒤에 무조건 ing를 써주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규칙이야. 그래서 spend가 나오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ing구나. 무조건. to도 안 되고 원형도 안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되게 멋있다.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올해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얘는 수영 수업을 듣는 걸 좀 생각 중이래요. 진짜 멋있다. 어렵지 않고. 다음. 여긴 더 쉬워. 2문장밖에 안 돼. 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마침내 산 꼭대기에 우리가 왔어. How do you like 그 뜻이 뭐라 했죠? 요거 합쳐서 뭐뭐는 어때? 이게 만족이나 불만족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을 올라갔으니까 하이킹 하는 거 어땠어? 만족했어? 괜찮았어? 이렇게 묻는 표현이에요. How do you like? 네, 여기서 조금 이제 혹시나 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like가 좋아하다 like 아니죠. 여기서의 like는 전치사란 말이야. 좋아하다 아니고 동사 아니고 여기선 전치사예요. 우리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만 데려오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만 데려오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하이크라는 동사를 안 쓰고 하이크라는 동사를 못 쓰지. 왜냐면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크를 동명사로 바꿔서 ing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런 느낌? 가볼게. 그래서 쉽지 않았어. 그 하이킹 하는 게 쉽지 않았대요. 하지만 나는 understand, 이해를 했어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이해했냐면 해석부터 가보면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해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거 그 2학년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배웠을 텐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앞에 이렇게 의문사가 오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어순 자체가. 다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의문문인 거야. 왜냐면 의문사가 쓰였으니까. 근데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어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의문사는 항상 맨 앞이지. 무조건.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외울 것까지, 그러니까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문문 있죠. 그냥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평범한 의문문. 어떻게 배웠지 우리? 의문사는 당연히 앞에 와야 되고 what이나 who, when 이런 거 의문사는 앞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꿀 때는 항상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늘. 그거는 사실 그냥 의문문이야. 조금 비교해서 말하면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직접 의문문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who are you? 이런 건 그냥 의문문이에요. 너 누구야? 직접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 누구니? 이렇게. 근데 간접 의문문은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어순을 바꿨죠? 이게 간접 의문문이야. 너 누구야? 라고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 나는 궁금해. 이렇게 말할 때 써요. 그냥 너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조금 애둘러서 말을 하는 거지. 너가 누군지 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 별로 어려운 건 없고 해석을 할 때 항상 뭐뭐인지로 끝내면 돼. 뭐뭐인지. 아까도 너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 이렇게 인지로 끝나면 돼요. 왜냐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만 보면서 해볼게. 그러면 왜 give up은 포기하다예요. 근데 지금 동명사야. 동명사 ing 붙었으니까 포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앞에 not이 있네.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뭐뭐인지 이렇게 끝나면 된다고. 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하나만 조금 더 하면 지금 여기 있는 ing가 아까 무슨 ing라고 했죠? 이게 동명사 ing라고 했죠? 뭐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취급.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이라서 동사를 is로 씁니다.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다 단수 동사를 맞춰주셔야 돼요. 다음. 조금 길어지는데 여기도 어려운 건 없을 거야. 크게. 안녕 수지야. 너 what are you holding? 너 뭐 들고 있는 거야? hold가 일단 그 기본적으로 잡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catch랑은 좀 다르지. catch도 잡다고 hold도 잡다인데 catch는 약간 이렇게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거? 파리 같은 거를 확 낚아챌 때 쓰는 말이 catch고 그러니까 뭔가 확 잡아버리는 거. 그런 느낌이 catch인 거고 hold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손에 꽉 뭔가를 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잡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걸 내 손아귀 위에 꽉 쥐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hold는. 그래서
잡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손 안에 꽉 쥐고 있다는 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홀드는 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꽉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이걸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다. 이거는 좀 독해할 때 좋으니까. 홀드는 자주 나오잖아요. 너 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스케이트보드야.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러 갈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고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러 가다. 동명사 할 때 이제 배웠었잖아요.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에 ing가 붙은 거야. 요거는 고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러 가다. 예를 들면은 go skiing 이러면 스키 타러 가다 이런 거. go shopping 이러면 쇼핑하러 가다. go skateboarding 이러면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고에 붙은 요 ing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거 이 비동사랑 이 ing는 이거는 비동사랑 ing니까 얘는 그냥 이제 진행시제 ing. 쪼개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m going 할 때는 진행시제인 거고요. go skateboarding 할 때는 이제 go ing 할 때 그 ing인 거고. 다른 겁니다. 어쨌든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I didn't know that. 몰랐어. 너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지 몰랐어. 여기서 스케이트보드가 동사예요. 계속 쓰이는 거 보니까. How did you learn to skateboard? 너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어떻게 배웠어? 이런 뜻이죠. 어떻게 너는 배웠니?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배웠니?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무슨 형광펜까지 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learn이라는 동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배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동사마다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는 동사가 있고 안 데려오는 동사가 있잖아요. 배우다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죠. 왜냐면 뭔가를 배운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배우긴 배우는데 배우는 대상이 뒤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를 아니면 뭐 수학을 이런 식으로 을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게 되어 있잖아. 배우다라는 말은. 그래서 lear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는 동사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타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lear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는 애다. 그래서 뒤에 지금 to skateboard도 요게 지금 learn의 목적어인 거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동사마다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데려오고 싶을 때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잖아. 동명사 말 그대로 동명사니까 둘 다 올 수 있는데 learn이라는 동사는 무조건 누구만 쓰죠? to 부정사만 쓰죠. 이렇게 동사마다 데려오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learn은 to, want도 to지. want to, hope to, learn to 이런 거. 근데 enjoy는 ing만 데려오고 quit 같은 것도 ing만 데려오고 stop ing 데려오고 keep ing 데려오고 그러니까 동사마다 목적어 자리에 어떤 동사를 쓸 때마다 동사마다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데려오는 친구도 있고 목적어를 데려오는 친구도 있는 거지. 그때그때 편식하는 거죠. 동사마다. 근데 learn이라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데려오는 I이다. 얘는 동명사 데려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거를 스케이트보딩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learn이라는 애는 뒤에 to 부정사만 데려오게 되어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스케이트보딩이 안 된다. 이해했지? 그랬더니 나는 가입을 했어요. 로컬 하면 지역.
지역 스케이트보드 클럽, 동아리? 뭐 동호회? 이런 거겠지? 그런 클럽에 가입을 했어. 지난달에. 오, 그래? How do you like it? 그거 어땠어? How do you like?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편이라 했죠. 그 클럽 어땠냐는 거지. 되게 재밌었어. 자, 다음 문장. It helps me make new friends too. 여기서의 이제 it은 대명사겠죠? 이 클럽 말하는 거겠지? 스케이트보드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게 helps, 도와줬어요. 누구를 도와줬지? 나를 도와줬어. 근데 내가 뭐 하도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이거 몇 형식? 감이 오나? 5형식이죠?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도와줬는데 도와준 대상이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격, 보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5형식 나오면 계속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5형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5형식에서는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선 지금 무슨 동사 쓰였어? help라는 준사역 동사가 쓰였죠. 준사역 동사의 특징은 뭐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개 있죠. 사역 동사처럼 준사역이기 때문에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처럼 투부정사도 올 수 있죠. 이거 둘 다 돼요. help라는 아이가 동사가 5형식에서 쓰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make 동사 원형, 지금 동사 원형 써있잖아. 왜냐면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쓴 거야. 올 수 있고 또 못 올 수 있다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를 to make라고 써줘도 맞는 거예요. It helps me to make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help는 둘 다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사역 동사라고 하죠. 어떻게 사귈 수 있는데? 그랬더니 나는 고-ing야 계속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가요. With other members of the club. 그 클럽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항상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share tips. 어떤 팁을 공유해. With one another. 서로 팁을 공유해. 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친해지겠지. 뭐 그런 얘기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2개 남았어. 이것도 해볼게요. 너는 만들었니? 이 선반을 yourself, 너 스스로 만든 거야? 이런 표현이죠. 너 스스로 만든 거니? 되게 엄청나다. 고마워. 나는 여기도 started making 이 표현. start도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죠. 시작하다, 뭔가를 시작하는 거잖아. 무엇을 시작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거든요. start도. 근데 star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줘야 되는 게 start라는 애는 여기 너무 머니까 이렇게 써볼까? start라는 애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동명사, 지금처럼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둘 다 데려올 수 있는 애예요. 또 그런 애들도 있어.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데려올 수 있는 친구잖아요. start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start to make라고 써도 맞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learn은 무조건 to만 데려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learn 다음에 ing 쓰면 틀리다고 했잖아요. learn은 무조건 to를 데려오는 애니까. 근데 지금 start 같은 애는 start making이라고 써도 맞고 start to make라고 써도 맞다는 뜻이야. 요런 애들이 몇 개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동시에 데려올 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개 없어요.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어들이 쉬워. 첫 번째, 좋아하다. like지.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거면 love도 있죠. 그리고 좋아하다의 반대말이 뭐지? 싫어하다. 벌써 3개 외웠어. 좋아하다, 2개, 싫어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작하다. 시작하다는 start도 있지만 뭐도 있죠? begin도 있어요.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야지. continue. 요 애들 정도만 알아두면 문제 없거든요, 거의. 좋아하다, 반대말 싫어하다, 시작하다, 시작했으면 계속하다. 요 애들은 뒤에 투부정사도 데려올 수 있고 동명사도 데려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시작했어. 만드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동명사 해석. 뭐뭐 하는 것. 근데 뭘 하는 거? 가구를 만드는 것을 시작했대요. 작년에. How do you like it? 그거 어때? 가구 만드는 거 어때? 라는 뜻이겠지? 여기서의 it은 가구를 만드는 거를 받는 거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 하지만 난 지금 너무 그게 좋아. I feel so confident. confident 하면 자신감이 충만한. 그러니까 자신감이 막 차올라. After, 뭐 한 후에? I finish making something. 어떤 걸 만든 후에. 그러니까 가구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가구를 뭔가 하나 만들고 나면 그 후에는 자신감이 막 이렇게 차오른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뜻 같고요. 여기도 또 있지. finish 뒤에 뭐 붙었죠 이번엔? ing 붙었죠? finish는 또 ing만 데려오는 애예요. 동명사만 데려오는 친구예요. finish도 끝낸다. 뭐뭐를 끝낸다. 뒤에 목적어 데려오는 동사잖아요. 뭔가를 끝낸다. 숙제를 끝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inish라는 애도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는 타동사인데 뒤에는 무조건 뭐만 데려온다. 지금처럼 동명사만 데려오는 친구예요. 얘만 돼요. 동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finish는 making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되는 거야? to make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하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to make는 안 되는 거야. I finish to make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finish는 동명사만 데려올 수 있는 친구라서. 만드는 것을 끝냈어. 끝낸 후에 이렇게 가는 형태예요. 다음, that's great. 멋지다. 나는 you're really good at it. 그것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 너가. be good at 하면은 뭔가를 잘하다. 수거죠. 가구 만드는 걸 네가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고마워. I guess는 약간 이제 지레 짐작하는 거지. 확실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짐작하는 거죠. 뭐 할 것 같냐면 내가 새로운 재능을 찾았다고 생각해. 찾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것 같다.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It's good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생각한다. 좋다고 뭐 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해. 해석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대명사죠. 아까도 여기서도 it이 나왔는데 이 it은 앞에 있는 making furniture를 대신 받는 대명사야. 뭐가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야. 가구 만드는 게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기 싫어서 그냥 간단하게 it으로 대신 받은 거예요. 참 길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는. 근데 지금 보면 이 it이 대명사 it인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뭐가 좋다는 거야? 앞에 있는 뭔가를 대신 받았나? 뭐 재능이 좋다는 거야? 아니잖아. 뭐가 좋다는 거지? 뭐가 좋다는 거지? 여기서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어떤 말을 대신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명사는 항상 앞에 나온 말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원래 대명사는 지금 이 i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뭔가를 대신 받지 않거든요. 뒤에 있는 말을 가리키고 있지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길게 설명했지만 다 알겠죠? 가주어. 이 it은 가주어죠. 가짜 주어지. 해석을 하지 않는 가짜 주어예요. 그럼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겠지. 진짜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야. 얘가 진짜지. 이런 걸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가주어 it은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it is good, 좋다. 근데 뭐 하는 것이 진주어 나왔으니까 이때 해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 괜찮죠? 넘어갈게요. 정확해. 이거 동명사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명사구고 얘가 다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let's가 동사예요. 그러면 동명사구가 주어잖아요. 동명사가 주어잖아. 여기 보니까 동명사가 주어잖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동명사가 주어면 무조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s가 붙은 거예요. 단수 취급. 그래서 let's라고 써줘야 돼요. 그냥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는 것.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는 것은 let's 하게 해요. 누구를? 우리를. 근데 우리가 뭐 하도록 해? 새로운 재능을 찾도록 만들어요. 하게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조금 계속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냐면 시험에서 이거를 let's 쓸래? let's 쓸래?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에 나온 주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냐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게 주어라고 생각을 해. experience에 s가 붙어있으니까 복수겠네? 복수면은 let이겠네? 하고 let을 선택해버려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experiences는 핵주어가 아니라 여기서의 진짜 주어는 having. 동명사가 진짜 주어란 말이에요. 새로운 경험들을 가지는 것. 가지는 것이 진짜 주어야.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돼. 여기서 let's입니다. let's가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포인트가 이 let. 이런 거 사역동사지. 사역동사. 사역동사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오형식에서 쓰이죠. 오형식 한 번 더 쓰자. 오형식 어떻게 생겼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지금 보니까 us가 목적어고 여기 뒤에 나오는 애들이 목적격 보어죠. 왜냐면 우리가 찾는 거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오형식에선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동사가 쓰였어요?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쓰였죠. 아까 그 준사역동사는 help고 이번에는 진짜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뭐만 오는 애? 동사 원형만 데리고 오는 애죠. 무조건 동사 원형만 데리고 오죠. 사역동사는. 그래서 지금 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find라고 썼잖아. 왜냐면 이게 사역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역동사가 이렇게 오면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밖에 못 와요. 원형밖에 못 온다고. 동사 원형밖에 못 와요. to find도 안 되고 여기를 to find라고 써서도 안 되고요. finding 이건 진짜 더 안 되고 그냥 다 안 돼. to도 안 되고 finding도 안 돼. 그냥 동사를 쓸 거면 동사 원형을 써야 돼. find 이것만 맞아.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준사역 동사도 아까가 아닌가? 준사역 동사도 여기서 준사역 동사 나왔잖아요. 준사역 동사도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도 데려올 수 있지만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준사역은 둘 다 되는데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안 돼. 사역 동사가 사실 let 말고도 더 있죠. let 말고 또 뭐 있지? make 있고 have 있죠. 하렘의 동사들 요 have, let, make 요 애들 have, let, make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가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 사역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역동사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뭐만 오게 된다? 동사 원형만 오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면 틀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났네.
마지막 가봅시다. 내 밴드가 공연을 했는데 학교에서 공연을 했어.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했어. 어제. 멋지다. How did you like that? How did you like?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땠어? 그 공연 어땠어? 나쁘지 않았대. 하지만 나는 이제 몇 가지 좀 실수들을 했어. 나쁘진 않았는데 좀 실수를 좀 해버렸어. 괜찮아. I'm sure 이러면 요거는 이제 sure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신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뭐라고 확신해 이런 뜻이죠. 나는 진짜 이럴 거라고 확신해. 뭐라고 확신하냐면 너가 소리를 좀 괜찮게 냈을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실수를 했을지라도 너가 좀 소리를 괜찮게 냈을 것 같아. 확신해. Thanks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It was my first time.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였대요. 그러니까 처음이었대. first time 하면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뭐 하는 게? 그 드럼을 치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in front of, 앞에서. in front of는 앞에서죠. 그렇게 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럼을 연주한 게 정말 처음이었어. How did you feel about that? feel은 이제 기분이 어땠니? 그랬더니 엄청 긴장이 됐지. 하지만 I felt great. 굉장히 좋았어. 멋있다. I'm so proud of you.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고 끝나는 문장입니다. 대화문입니다. 여기는 어려운 게 없네. 여기까지가 대화문. 1과 대화문 끝이 났고요. 제가 계속 여기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필기를 해준 부분은 너희들도 따라 쓰고 복습할 때 계속 상기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